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주기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지수상으로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조금 회복해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전히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짙은 관망세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뜸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는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엔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몇 개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요. 지수는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방산,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그동안에 끌어왔던 주도주들인데요. 그런 주식들은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31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이나 로봇 쪽은 공매도 타깃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조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공매도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종목들은 한 1, 2년을 두고도 계속 실적이 뒷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특히나 공매도가 나와서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1.08% 플러스 2643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가 2.5%, 하이닉스가 2.6%, LG엔솔이 7.3% 올랐으니까요. 그것만 가지고도 지수가 한 2% 정도는 올랐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플러스 0.73% 올랐습니다. 716포인트. 코스닥 관련해서도 에코프로 BM이 3.7%, 에코프로가 1.7%.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읽는다고 그러면요. 순환매죠. 조선 방산 로봇이 쉬는 동안에 배터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손바뀜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시장의 활기, 에너지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오늘 거래소가 7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조 넘어갔다가 그제 6조 9천, 어제 8조, 오늘 7조 5천.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연 3일간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요. 저는 그거는 상시 악재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예측이 불가한 그런 요인 때문에 매매가 평소에 한 절반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관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어쨌든 이 불확실성인데요. 뭐 그런 게 지금 심리에 많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오늘 거래대금이 5조 2천억입니다. 코스닥도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도 한 10조는 되는데요. 최근에도 한 7조까지는 됐었는데 어제 6조, 오늘 5조까지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줄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요소다. 시장을 낙관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는 여전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양봉이 났죠. 근데 어제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해외 시장 분석해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투권에서 음봉이 길쭉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양봉이 나더라도 이 양봉이 이 음봉 품 안에 갇히는 경우는 그 양봉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이 이제 아마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음봉에다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된다. 어제 갑자기 거래가 바로 그 전날 대비했을 때 바로 한 절반 정도 줄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대량 매물이 쏟아졌는데 그게 그 최근의 추세의 가장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받치면서 조금 이렇게 돌려주긴 했는데요. 여전히 낙관보다는 조금 비관 쪽,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 여기 조금 거친 다음에 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10분봉 한번 보죠. 어제 이렇게 아침부터 종가까지 많이 빠졌는데 오늘 그거를 다 이렇게 회복이 났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전체 흐름으로 보면 이틀 전 그 지수까지 이렇게 다시 돌려놨는데요.
이제 이번 주 좀 봐야 되겠죠.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요.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남아 있고 또 미국 시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6,8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별로 많지 않은데 개인들이 대량 매도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1,300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이 한 3,500억 매수 우회했는데요. 최근에 팔다가 다시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한 200만 주 넘게 매수 우회했어요. 그래서 팔다가 다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6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조금 거기서 올라가면 매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격으로 봤을 때요. 기관은 오늘 2,5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했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아주 강한 매수가 일었다. 최근 그 수급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요게 지금 외국인들이거든요. 그제 72억 매수 우위, 어제 760억 매도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다가 오늘 다시 3,500억 매수 우위로 다시 매수세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팔다가 오늘 한 200만 주 넘게 매수 우위했는데요. 지금은 좀 이렇게 전체의 그 추세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외국인들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거래가 뜸하지 않나, 관망세가 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방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개인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 10여 일 동안 팔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6,800억 매도 우회했죠.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이 팔 때는 1조 1,000억. 이때가 3월 17일입니다. 6,000억, 6,700억, 7,000억, 5,900억.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개인들이 좀 팔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사다가 팔기도 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요. 사자 팔자가 이렇게 반반 정도 되는데요. 연기금 보십시오. 최근 한 10일 동안 이렇게 보면 연초 이후에 계속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 우위하다가 최근 한 10여일간은 사자와 팔자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사주면서 많이 좋았었는데요. 최근에는 팔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금년 그 우리 한국 주식 비중이 목표가 한 14%, 15%그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한국 주식 비중이 한 12%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수 여력이 좀 있다는 얘기죠. 아마 금액으로는 한 8조 가량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이 이제 사자 팔자 이렇게 번갈아가며 사고 있는데요. 금년 놓고 봤을 때 연기금은 앞으로 추가로 많이 사줄 여력이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만 계속해서 매수 우회해 준다고 그러면 수급으로 봤을 때 시장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에게 닦으면 53조 2천억입니다. 큰 변동 없지만 요 며칠 이렇게 살짝 조금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 예탁금은 최근 이제 3월달 들어서는 한 57조에서 50조까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또 한 3조 가량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행 지표라고 그랬죠. 시장이 좋으면 좀 뒤늦게 이렇게 돈들이 좀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신용융자 잔고 보면 18조니까 굉장히 높죠. 신용을 많이들 지금 쓰고 있다.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신용만 놓고 봤을 때는. 미수금이 9,380억이니까요. 거의 1조 가까이 되죠. 여전히 개인들은 단타 위주 매매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지금 잔고가 134조인데요. 작년 9월 대비했을 때 한 20조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특히 ETF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MMF 증시 주변 자금 대기성 자금 211조인데요.
연초에 170조에서 한 40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시장만 된다고 그러면 증시 주변 자금은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다우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렇게 급락을 한 시장은 대체로 기술적 반등이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올라준다 그랬는데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올랐죠. 이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지 미끄러질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저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관세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고 가다가요. 또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유도리 있게끔 유연성 있게 대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렉서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관세를 막무가내로 강공 드라이브는 안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드시죠.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미국 시장도 이렇게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경우에는 요게 어떤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은 확실하게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해줬지만 여기서 추가로 상승세를 끌고 가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은 이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스닥 다 비슷합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비슷해요. 니케이 플러스 0.65%, 미국 시장 따라가고 있죠. 대만 마이너스 0.06인데 대만이 이제 반도체 때문에 그러겠죠. TSMC가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확인시켜주고 있지만 반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 플러스 1.1, 프랑스 플러스 1.0, 급등 후에 횡보 국면이죠. 상해 플러스 0.02, 항생 플러스 0.29, 홍콩 지수는 가장 많이 올랐던 지수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21선 아래로 살짝 이렇게 미끄러졌습니다. 어쨌든 최근 시장은요.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관세 관련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은 오히려 주가가 좋지 않고요. 그 대상이 되는 중국이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알 텐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으로 봐서는 관세 정책이 그렇게 좋은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 개별 종목들 빅테크 주식들 이렇게 시간 외 거래 이렇게 보면 약간 마이너스가 났죠. 어제는 약간 플러스가 났다가 오늘은 다시 시간 외에서 이렇게 좀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마이너스 0.11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 밤 미국 시장은 다시 좀 약세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마 리서치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 아마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한 1년 동안 꾸준히 추천하면서 매도 신호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잠깐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강세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전체 시장하고 상관없이 5.6%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용, 화장품 같이 이렇게 겸하는 리쥬란 관련해서 실적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미래에셋 증권 거기 박현주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뷰티 테크가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다음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파마리서치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런 큰 흐름에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또 5.6% 올랐습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교보증권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목표가를 다시 38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면서요. 여전히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은 다시 시작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용, 화장품, 미용 리쥬란 때문에 미용이라기보다는 의료라고 그래요. 리쥬란이
의료기구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임플란트 관련해서 덴티움도 최근에 소개해 드렸는데 연 3일째 지금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4%, 7%, 오늘 또한 5% 정도 올라줬는데요. 파마 리서치하고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덴티움은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실적이 조금 저조하면서 주가가 반토막 났습니다. 파마 리서치하고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3일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고 그러면 뷰티 테크죠. 임플란트가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뷰티 테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요. 중국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노령화 이게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0년 후에는 그한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65세 이상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아직 경제 수준은 우리 못 따라오고 있지만 노령화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의 이 노령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덴티움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임플란트 쪽에서 매출액을 한 50% 정도 넘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임플란트 지금 초기 단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덴티움도 뷰티테크라는 큰 테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트렌드를 타고 예를 들어서 ETF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요. 덴티움이라든가 파마 리서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장 중심이 될 만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급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도 이미 아마 그런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3일째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요. 요 앞에 이제 작년 6월 달에 12만 원 했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 굉장히 싸죠. 가격이 매력이 있다. 그래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 제가 현대로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방산주는 제가 보기에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비슷하다. 현대로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것들도 같은 시각으로 보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방산주 중에서는 그래도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이나 조선이나 지금 아마 공매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대로템은 조금 덜합니다. 그게. 근데 이게 대차 잔고 이렇게 보면요. 현대로템 이렇게 보시면 210만 주죠. 210만 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대차 잔고라는 게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이렇게 미리 좀 빌려다 놓은 주식들이라는 얘기인데요. 210만 주라고 그러면 공매도 나온다고 그래도 그렇게 겁날 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도 보면 방산주 중에서는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모습이에요. 아마 요 21선은 깨지지 않고 21선 정도에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는 좀 반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그동안에 못 사셨다고 그러면 이번에 혹시 공매도 이것 때문에 혹시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를 이렇게 삼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선주 중에서는 제가 이제 삼성중공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들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제가 삼성중공업 말씀드려도 나머지 종목들과 같이 이렇게 맥을 같이 해서 보시면 된다.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팔다가 80만 주 매수 우회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대차 잔고가 3,200만 주 되는데요. 이게 14,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만 원 단위라고 봤을 때는 한 300만 주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대차 잔고가 준비가 됐다고 그래도 이게 다 공매도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선이나 방사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도주로 부각된 지 한 1, 2년 되거든요. 한 1, 2년 정도는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쉽게 공매도 하기가 어려운 종목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최근에 한 며칠 이렇게 좀 하락은 했지만 21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전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요. 대세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이런 쪽으로는 아마 쉽게 공매도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것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선이나 방산이나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시장을 당분간은 조금 더 좀 끌고 갈 만한 주도주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정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반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조정은 많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싸기 때문에 못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사도 되지 않겠나. 로봇주 전체하고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산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삼성전자 같은 데서는 한 몇십억 정도 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삼성그룹이 배경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봐도 된다. 브랜드 가치가 대단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그동안에 로봇주를 못 사셨던 분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좀 조정을 깊게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것도 공매도 관련해서 좀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것도 이제 대차 잔고 이렇게 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요. 44만 주입니다. 물론 가격이 27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2만 7천 원이다 그러면 440만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이미 조정을 다 받았는데 여기다가 공매도 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밀린다고 그러면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 좀 살짝 반등은 했지만 시총이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지수는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성격을 보면 조선 방산 로봇 이쪽이 좀 조정을 받고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자동차까지 자동차 이제 미국 투자한다고 그래서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종의 순환매성으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던 이런 종목 위주로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매도를 의식한 그런 매매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다고 그래서 조선 방산, 로봇 이런 쪽들이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게 깊게 조정을 받을 걸로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빠지면 매수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